여러분, 두부를 아직도 기름에 굽고 계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방법 하나만 아시면 두부 요리가 완전히 바뀝니다. 기름도 필요 없고 프라이팬도 필요 없습니다. 마트에서 1,000원짜리 두부 한 모, 전자레인지 8분,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요, 3만원짜리 두부 전문점 메뉴하고 진짜로 똑같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알고 난 뒤로 기름 두른 프라이팬은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까지 두부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셨던 것들. 둘째, 전자레인지로 식당급 두부 만드는 정확한 방법. 셋째, 이 양념장 하나면 두부가 완전히 다른 요리가 되는 비법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식탁이 달라집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두부 요리할 때마다 기름이 튀어서 손등에 화상 입으신 적 있으세요? 기름 냄새에 환기시킨다고 창문 열어놓고 추위에 떠신 적은요? 기름값, 가스비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프라이팬에 올리셨죠? 우리 세대는 다 그랬습니다. 두부는 기름에 지져야 한다.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틀린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부를 기름에 넣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는 전체의 85%가 수분입니다. 물로 가득 찬 스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스펀지를 뜨거운 기름 위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표면의 물이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물이 빠진 자리에 기름이 스며들어갑니다. 겉은 기름에 절고 속은 수분이 빠져서 퍽퍽해집니다. 우리가 프라이팬에서 두부를 구울 때마다 기름은 잔뜩 먹이고 두부 본연의 부드러움은 전부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두부 한 모를 기름에 붙이면 기름이 약 30ml 흡수됩니다. 밥숟가락으로 2스푼 분량입니다. 그 기름이 고스란히 우리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두부가 건강식이라서 드시는 건데 기름에 구우면 건강식의 의미가 반 이상 사라지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두부의 핵심 영양소인 이소플라본이 고온의 기름과 만나면 최대 40%까지 파괴됩니다. 뼈 건강에 좋다고, 혈관에 좋다고 두부를 드시는 건데 기름에 굽는 순간 그 좋은 성분의 거의 절반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돈 주고 산 영양소를 기름 연기와 함께 날려보내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전자레인지는 어떻게 다를까요? 전자레인지는 음식 안의 수분 분자를 진동시켜서 익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두부 속 물이 그 자리에서 스스로 뜨거워지는 겁니다. 밖에서 열을 가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익으니까 수분이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겉은 탱탱하고 속은 촉촉한 갓 만든 순두부 같은 식감이 나오는 겁니다. 기름은 한 방울도 안 들어갔는데 고소함은 오히려 더합니다. 두부 자체의 콩향이 기름에 가려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마트 반찬 코너 두부조림이 왜 그렇게 딱딱한지 이제 아시겠죠? 전부 기름에서 수분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전자레인지로 만드시면 그 마트 두부랑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오해도 짚어드리겠습니다. 두부는 밑간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두부 표면이 매끈해서 양념이 미끄러져 내립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칼집입니다. 두부에 칼집을 1mm 간격으로 내주시면 그 순간부터 두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간장도 참기름도 마늘도 칼집 사이로 파고들어서 한 입 한 입이 전부 간이 밴 두부가 됩니다. 칼집 하나가 두부를 반찬에서 요리로 바꿔놓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안 듭니다. 특별한 도구도 안 필요합니다. 집에 있는 칼,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 마트에서 1,000원이면 사는 두부, 이게 전부입니다. 비싼 올리브유도, 특수 코팅 프라이팬도, 건강보조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죠. 돈 안 들고 쉽고, 그런데 결과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두부 고르기입니다. 마트에서 부침용 두부 한 모를 사오세요. 여기서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순두부나 연두부를 사오시면 안 됩니다. 전자레인지에서 열을 받으면 순두부는 전부 풀어져서 그릇 바닥에 물만 남게 됩니다. 반드시 단단한 부침용 두부를 고르세요. 포장에 부침용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사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물기 빼기입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분이 전체 요리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두부를 꺼내셔서 키친타월 위에 올려놓으세요. 위에서도 키친타월을 덮고 손바닥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세게 누르실 필요 없습니다. 아기 배 만지듯이 부드럽게, 그런데 확실하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2분이면 충분합니다. 왜 이걸 해야 하느냐? 물기를 안 빼면 전자레인지 안에서 두부가 자기 수분에 잠겨버립니다. 양념은 전부 희석되고 간이 하나도 안 밴 맹맹한 두부가 나옵니다. 2분만 투자하시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으십니다. 세 번째, 칼집 내기입니다. 물기를 뺀 두부를 도마 위에 올려놓으세요. 칼로 1cm 간격으로 격자무늬 칼집을 내주세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칼을 끝까지 내리시면 안 됩니다. 두부 두께의 3분의 2 깊이까지만 넣으세요. 끝까지 자르시면 전자레인지에서 익히는 도중에 두부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3분의 2까지만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밑간과 향 입히기입니다. 여기가 맛의 핵심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간장부터 뿌리시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참기름을 먼저 둘러주세요. 왜 그럴까요? 참기름이 먼저 두부 표면을 감싸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두부 특유의 비린냄새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둘째, 나중에 뿌리는 양념이 기름막을 타고 더 깊이 스며듭니다.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참기름을 한 바퀴 둘러주셨으면 소금을 아주 살짝만 뿌려주세요. 흰가루가 겨우 보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절대 넣지 마세요. 나중에 양념장에 올라가니까 소금은 정말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대파 한 대를 어슷하게 썰어서 두부 위에 올려주세요. 아낌없이 올리셔야 합니다. 대파가 아깝다고 조금만 올리시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대파에 들어있는 성분이 두부의 비린맛을 뿌리째 잡아줍니다. 다진 마늘 반 스푼은 칼집 사이사이로 조금씩 밀어 넣어주세요. 마늘 향이 두부 속으로 스며들면서 익히기도 전에 이미 고소한 향이 올라옵니다. 이때 벌써 가족들이 부엌으로 오실 겁니다. 뭐 하냐고 물어보실 겁니다. 다섯 번째, 전자레인지에 넣기입니다. 내열 그릇에 두부를 담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랩을 씌우시는데요. 여기서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랩을 2겹으로 씌워주세요. 한 겹만 씌우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한 겹짜리 랩은 전자레인지 열기를 버티지 못합니다. 익히는 도중에 터지면서 수증기가 전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두부가 마르고 딱딱해집니다. 2겹을 씌워주셔야 안에 수증기가 꽉 갇히면서 두부를 사방에서 동시에 쪄줍니다. 찜기에 넣은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찜기보다 훨씬 간편하고 설거지도 거의 없습니다. 랩을 씌우셨으면 젓가락으로 위에 구멍을 4-5개만 뚫어주세요. 이 구멍이 없으면 안에서 압력이 올라가서 랩이 터집니다. 구멍 5개면 충분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넣고 8분 돌려주세요. 출력이 약한 전자레인지를 쓰시는 분들은 10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12분은 절대 넘기지 마세요. 12분을 넘기시면 수분이 전부 날아가서 두부가 고무처럼 질겨집니다. 8분. 이 숫자만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8분이 끝났을 때 절대 바로 꺼내시면 안 됩니다. 그 상태로 전자레인지 안에서 3분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돌린 두부는 아직 안쪽이 익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자르시면 속이 설익어 있습니다. 3분만 기다리시면 잔열이 안쪽까지 마저 익혀줍니다. 겉과 속이 동시에 완벽하게 완성됩니다. 고급 식당에서 비싼 요리를 낼 때도 이렇게 합니다. 레스팅 타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쉬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고기도 구운 다음에 바로 안 자르고 잠깐 두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이 3분이 맛을 완성합니다. 자, 두부가 쉬는 3분 동안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양념장이 오늘 요리의 진짜 숨은 주인공입니다. 두부 위에 이걸 올리는 순간 집밥이 아니라 완전히 식당 메뉴로 바뀝니다. 양념장 재료입니다. 쪽파 한 줌 송송 썰어 주시고 청양고추 1개를 잘게 다져주세요. 그릇에 간장 3스푼, 고춧가루 1스푼, 참기름 1스푼, 다진 마늘 반 스푼, 매실액 1스푼, 이걸 넣고 잘 섞어주세요. 여기서 매실액을 빼시면 안 됩니다. 매실액은 단맛 때문에 넣는 게 아닙니다. 간장의 날카로운 짠맛을 부드럽게 잡아주고 양념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실액 없는 양념장은 재료가 따로따로 놀아서 맛이 하나가 안 됩니다. 매실액 없으시면 설탕 반 스푼으로 대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매실액이 훨씬 낫습니다. 청양고추도 꼭 넣어주세요. 두부처럼 부드러운 재료에는 칼칼한 포인트 하나가 전체 맛을 크게 끌어올립니다.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씨만 빼고 넣으시면 됩니다. 향은 살고 매운맛은 줄어듭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진짜 비법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통깨를 그냥 넣지 마시고 살짝 빻아서 넣어주세요. 안 빻은 통깨는 양념 위에서 그냥 굴러다닙니다. 보기만 예쁘고 맛에는 거의 기여를 못합니다. 살짝만 빻아주시면 깨 안에 갇혀있던 고소한 기름이 터져 나옵니다. 이 기름이 양념 전체로 퍼지면서 고소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닐봉지에 넣고 컵바닥으로 몇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것 하나만 바꿔도 완전히 다른 양념장이 나옵니다. 양념이 다 섞이셨으면 마지막에 쪽파와 청양고추를 넣고 살살만 섞어주세요. 세게 치대시면 쪽파향이 다 날아갑니다. 딱 3번만 가볍게 저어주시면 됩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두부를 꺼내주세요. 그릇 바닥에 수분이 조금 고여 있을 텐데 키친타올로 가볍게 닦아주시고 도마 위에서 1.5cm 두께로 썰어주세요. 너무 얇게 썰면 식감이 죽습니다. 두툼하게 썬 한 점을 먼저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드셔보세요. 고소하고 부드럽고 짭조름하게 간이 속까지 밴 게 느껴지실 겁니다. 기름에 구운 두부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맛입니다. 여기에 방금 만든 양념장을 올려서 드시면 이게 정말 두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양념장 말고도 두부에 올리면 맛있는 변형 양념장이 2가지 더 있습니다. 매일 같은 맛만 드시면 질리시잖아요. 이 3가지를 돌려 드시면 일주일이 지나도 안 질립니다. 첫 번째 변형은 된장 양념입니다. 된장 1스푼, 참기름 1스푼, 다진 마늘 반 스푼, 매실액 반 스푼을 섞어주세요. 우리 전통 맛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만들어 주시던 그 맛이 납니다. 특히 잡곡밥 위에 두부를 올리고 이 된장 양념을 얹어 드시면 밥 한 공기가 순식간에 비워집니다. 따로 반찬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 변형은 들기름 소금장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합니다. 들기름 2스푼, 소금 1꼬집, 후추 살짝, 이게 전부입니다. 재료가 3가지밖에 안 되는데 맛이 놀랍습니다. 들기름 특유의 고소함이 두부의 담백함과 만나면 고급 요리 같은 맛이 납니다. 손님이 오셨을 때 이 조합으로 내놓으시면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보실 겁니다. 자, 이제 처음 만드실 때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미리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분명히 한 번은 실패하십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전자레인지 출력 확인을 안 하시는 겁니다. 전자레인지마다 출력이 다릅니다. 700W짜리와 0W짜리는 같은 8분이어도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 하실 때는 6분에 한번 열어보세요. 두부 표면이 살짝 부풀어 올랐으면 다 된 겁니다. 아직 차갑고 물기가 많으면 2분만 더 돌리시면 됩니다. 두 번째부터는 우리 집 전자레인지에 맞는 정확한 시간을 아시니까 고민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내열 그릇 대신 일반 그릇을 쓰시는 겁니다.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안 되는 그릇이 있습니다. 금색이나 은색 테두리가 있는 그릇은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불꽃이 뜹니다. 위험합니다. 바닥에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으시면 유리그릇이 가장 안전합니다. 집에 내열 유리그릇 하나쯤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걸 쓰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두부를 전자레인지에 넣기 전에 너무 많은 양념을 올리시는 겁니다. 전자레인지에 넣을 때는 참기름, 소금, 대파, 마늘만 올리세요. 간장이나 고춧가루는 넣지 마세요. 간장을 미리 넣으면 전자레인지 안에서 수분과 섞여서 두부가 양념물에 잠겨버립니다. 간장 양념은 다 익힌 다음에 위에 올리시는 겁니다. 이 순서를 지키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알려드린 뒤에 시청자분 한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72살 되신 할머니인데 관절이 안 좋아서 프라이팬 들기가 힘드셨다고 합니다. 기름이 튈 때마다 손등에 화상을 입으셔서 두부 요리를 포기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전자레인지 방법을 보시고 그날 저녁에 바로 해보셨답니다. 프라이팬을 안 들어도 되고 기름이 안 튀니까 화상 걱정이 없고 10분이면 끝나니까 힘도 안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손주한테 전화가 왔는데 할머니가 만든 두부 너무 맛있었다고 다음에 또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 댓글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요리가 다시 즐거워졌다고요. 이런 댓글 하나가 영상 만드는 보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두부와 함께 드시면
영양이 완벽해지는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잘 익은 김치입니다. 두부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지만 비타민과 유산균, 식이섬유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김치 한 점만 곁들이시면 두부에 없는 영양소가 전부 채워집니다. 특히 김치 속 유산균이 두부의 소화를 도와줍니다. 두부 드시고 속이 더부룩했던 분들 계시죠? 김치와 함께 드시면 훨씬 편안하게 소화됩니다. 묵은지면 더 좋고 없으시면 갓 담근 김치도 괜찮습니다. 둘째, 깻잎입니다. 깻잎으로 두부를 싸서 드시면 향도 좋고 영양도 좋습니다. 깻잎에는 철분이 풍부합니다. 두부의 칼슘과 깻잎의 철분이 만나면 뼈 건강에 더욱 좋은 조합이 됩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셋째, 잡곡밥 한 공기입니다. 두부의 단백질과 잡곡밥의 탄수화물, 식이섬유가 만나면 한 끼 영양이 완벽해집니다. 비싼 보양식 부럽지 않은 식단이 1,000원짜리 두부 한 모로 완성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자레인지 두부 방법은 한 번만 만들어 놓으시면 냉장고에 이틀까지 보관이 됩니다. 한 번에 두부두모를 만들어 놓으시면 이틀 저녁 반찬이 해결됩니다. 바쁜 날에는 꺼내서 양념장만 새로 올려 드시면 됩니다. 매번 기름 두르고 굽고 치우고 하실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특히 손주들이 놀러 올 때 만들어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기름 냄새 없이 부엌이 깔끔하고 만드는 시간이 짧으니까 손주들하고 노는 시간이 더 생깁니다. 아이들은 양념장 대신 케첩을 찍어서도 잘 먹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반찬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두부는 기름에 굽지 마세요. 전자레인지 8분이면 겉은 탱글, 속은 촉촉한 완벽한 두부가 됩니다. 둘째, 순서를 지켜주세요. 물기 빼기, 칼집 내기, 참기름 먼저, 랩 2겹, 8분 가열, 3분 대기. 이 순서만 지키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셋째, 양념장에 통깨를 빻아서 넣고 매실액을 꼭 넣어주세요. 이 두 가지가 집에서 만든 양념장을 식당 수준으로 올려줍니다. 재료는 두부 한 모, 시간은 딱 10분, 기름 한 방울 안 쓰고 냄비 하나 안 더럽히고, 그런데 결과는 고소하고 촉촉하고 속까지 간이 밴 진짜 두부 요리입니다. 처음 하실 때는 손이 좀 가는 것 같아도 한 번만 해보시면 10분이면 다 끝납니다. 두 번째부터는 눈 감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해보시면 기름 두르던 시절로는 절대 못 돌아가십니다. 오늘 저녁 마트 가시는 길에 두부 한 모만 짠 집어오세요. 1,000원입니다. 그 1,000원이 오늘 저녁 식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두부 한 접시가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챙기는 보약 한 접시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두부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더 좋은 생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